중국과 전면전을 한다. 연전연패를 하고 한국은 곧 중국 속국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의 단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현황입니다. 보시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를 개발한 업체는 현재 말입니다. 애플이나 퀄컴이나 미디어텍 3개 회사뿐입니다. 그런데 중국 샤오미가 쉬안제 01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AP 중에 특히 말입니다. 3나노급이거든요. 3나노급. 3나노를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공개한 거예요. 기술력이 엄청나죠. 사실 이거를 보면요,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싸우다가 끝장나고 있잖아요.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미래 거를 갖다 썼잖아요. 미래 걸 땡겨서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예, 윤석열 정부 때도 바뀐 게 없으니까 미래 걸 땡겨다 계속 썼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는 못하고 현재에서도요, 지금 붕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러니 중국의 경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는 없고 현재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자 중심으로 가버리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대한민국의 8대 주력 산업을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8대 주력 산업이 여러분 2015년 대비해서 2025년에 10년 동안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진 게. 그죠? 다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 전부 모조리 마이너스입니다. 모조리. 8대 산업 전체가. 2015년 대비 2025년이 말입니다. 실제 배터리도 보면요. 2020년 4분기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세계시장 점유율이 34.7%예요. 2025년 1분기에는 18.7%로 떨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입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 98.5%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59.8%로 줄었습니다. 조선은 30%에서 17%로 줄었고요. 반도체는 81.5%에서 75.9%로 줄었습니다. 자동차도 9%에서 7.4%로 줄었고요. 석유화학은 5.3%에서 3.6%로 줄었습니다. 철강은 4.3%에서 3.4%로 줄었고요. 스마트폰 역시 23.8%에서 20.0%로 줄었습니다. 다 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5년 1분기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보여지지 않나요? 미래산업은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산업은. 지금 현재 말하는 여러분 당장 드론에 대한 이야기도 아예 없죠. 예, 비행 택시에 대한 이야기도 아예 없죠.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아예 없죠. 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도 아예 없죠. AI에 대한 이야기도 아예 없습니다. 미래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전통산업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에 뒤져서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왕창 무너진다는 거예요. 왕창. 와, 뭐 이렇게까지 무너지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경제는 중국이 요소까지 파고들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점점 더 떨어뜨리게 되고요. 결국 언젠가는 이제 중국의 부품을 납품하고
반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느껴지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보면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인 싸움으로 사실상 내전 상태를 벌리면서 대한민국은 초박살났습니다. 그야말로 개판됐어요. 현재 전통산업의 이리저리도 지키지 못했고요. 미래사업에 대한 준비는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미래 써야 될 돈을 끌어다가 현재에서 뿌리기만 했어요. 이러니 대한민국이 온전할 리가 없지요. 이대로면 중국에 부품이나 납품하는 경제 속국으로 전락하는 거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저는 이거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이 전통산업이 더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고요? 산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요. 올해도 말입니다. 지금 8대 산업의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63%를 차지를 한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높게 차지하죠. 그런데 수출이 완전히 망가진다 했습니다. 반도체 5.8% 늘어나는데 그치고요. 정보통신기기 5.4% 늘어납니다. 자동차는 무려 8%가 꼬꾸라지고요. 석유화학은 5.3%, 철강도 2.1%, 조선은 10.2%가 늘어나서 가장 많이 늘어나지만 디스플레이는 2.7%, 배터리도 3.2%가 마이너스 된다는 이야기예요. 8대 주력산업 중에 적어도 5개 주력산업의 매출이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수출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생존하기가 쉽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통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전통산업의 상황이 나쁜데 올해 더 나빠진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8대 산업에 많이 의지하는데 63%나 의지하는데 지금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말해봤자 잔소리죠. 지금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더 어려운 형국으로 발전할 가능성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대로 10년을 가잖아요. 앞으로 더 10년을 가잖아요.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0%대가 주류를 이룹니다. 투자은행들은 모조리 말입니다. 모조리 1% 미만입니다. 바클레이스가 UPS나 노무라 정권은 1%지만 JP모건은 올해 성장률을 0.5%, 골드만삭스도 0.5% 잡고 있습니다. 시티가 0.6%고 홍콩 상하이 은행이 0.7%,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0.8%예요. 그런데 중국은 성장률이 지금 적어도 4%가 다 넘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돼요. 중국은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물가 성장률 목표는 5%고요. 지금 각 기관들이 그리고 투자은행들이 예측하는 중국의 성장률은 낮은 게 UBS가 3.4%고요. 모건스탠리는 4.2%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4%고요. 평균으로 보더라도 4.2%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성장률 0% 성장률과 중국의 성장률 4% 이상의 성장률 비교 하나만 하죠.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미 중국 경제는 G2가 돼버렸습니다. 미국 다음에 중국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전통산업의 기술 혁신은 당연하고요. 첨단산업의 진출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미 미국을 능가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들 결국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이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곁에 닥쳐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통합니다. 돈이면 다 통한다니까요. 지금 중국은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고 들어요. 그렇게 되면 속국이 아니라 중국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곁에 있죠. 그러나 그 현실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주력산업이 여전히 전통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사회적 혼란 때문에 기술 개발도 게을리했습니다. 그 바람에 초격차 기술은 가져가지 못했고요. 중국은 그 사이 국가 주도로 기술 개발에 매진한 결과 대한민국을 앞서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첨단 기술 분야인데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로봇이든 양자 컴퓨터든 드론이든 자율주행차든 아니면 비행택시든 그러나 중국은 한참 앞서가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요. 대한민국은 중국의 부품이나 납품하는 경제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상태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대로면 진짜 끝장난다 하는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 안타깝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